네, 안녕하세요.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일주일에 1kg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kg지만 이것 때문에 고생이시고 혹시나 강의 때문에 고생이실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은정쌤이 핏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저기 앉아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핏에 어떻게 공부하면 야 너도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알릴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문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형에 따른 접근법을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논리 문제는 이론을 암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을 때 모든 지문을 똑같은 강도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전출시란 말이에요. 출제 패턴을 잘 알아야 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형에 따른 접근법, 논리 이론, 텍스트의 강약 조절. 그걸 한마디로 딱 종합하면 전략적인 독해법. 인 거죠. 아무래도 처음 준비하신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소시 때 언어 8개 찍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독해 문제가 아니구나.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문제마다 시간 재는 거를 그때 처음 해봤어요.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떤 문제는 2분 잡고 어떤 문제는 3분 잡고 어떤 문제는 1분 잡고 혼자서 고민을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희 해커스에서 강의 활용해보시라. 선생님 근데 저는 언어 논리가 정말 수험 생활할 때 약했는데 네. 지문을 읽는데 지문을 읽고 나면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선택지를 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독해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선택지에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물어보는 시험 아니거든요. 필요한 정보를 잘 끄집어내서 조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 안 하고도 구조적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알 수 있는 네, 지금 입이 근질거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 건데 언어 연습할 때도 한 문제당 소요 시간 쭉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혹시 2분짜리 몇 문제, 3분짜리 몇 문제면 60분에 25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상황 판단 너무 못해요. 포기하겠습니다. 2분짜리 15개요. 15개 3분짜리 10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저는 자료에서 감사하거든요. 2분짜리를 기본으로 잡고 3분짜리를 기본보다 1분 더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은정쌤이 8개를 찍고 나오신 지는 오늘 처음 들었던 하시는데 와 거기서 언어논리 강사가 되기까지 저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저희가 또 이제 수험생 출신 1세대 강사잖아요. 저희 뒤로는 많이 1세대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많이 원로분들 앉아 계신데 저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기서 2분짜리 문제랑 3분짜리 문제를 나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 판단에는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 구분할 때 텍스트, 법조문, 계산, 규칙, 경우여서 이거에 대한 기출 분석을 덜 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길이 길고 어렵게 생긴 문제 넘기시고 그거 진짜 잘못된 맞아요. 그래서 유형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텍스트, 법조문, 계산, 규칙, 경우 중에 어떤 문제가 주어진 조건이 제일 짧을 것 같으세요? 텍스트? 경우형이 제일 짧아요. 왜냐면 경우는 조건 몇 개 주고 따져봐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락부락한 애들이 마음은 착하다고 가서 풀어보면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이야기인가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 심성 착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푸시면서 어떤 유형 특징 구분한 다음에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3분짜리 문제가 되니까 좀 넘겼다 푸세요 라고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좀 해보죠. 이런 걸 알려면 뭐 들어야 돼요? 올해 약간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텍스트 법조문반, 계산반, 규칙반, 경우반 따로따로 있어요. 저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계산반을 추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상황 판단 문제 풀 때 네. 자존심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풀다 보면 시간 간지 모르고 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적인 부분인 건데요. 1분씩 보고 넘기는 문제 5문제 정도는 일단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20문제 55분에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한 문제당 2분 30초씩 되거든요. 10문제 2분, 또 10문제 3분짜리 문제가 생겨요. 놓아줄 문제 놓으시고 풀만한 문제 좀 더 선택과 집중하시는 게 고득점에 좋습니다. 독해 문제는 과학 소재에서 출제원들이 되게 내기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 그럼 과학 서적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절대로. 네, 그거 하지 마세요. 네. 네,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일까요? 자료는 사실 3가지가 출제가 돼요. 표, 그 다음에 그래프가 등장하는 그림, 그리고 보고서. 이 3가지 패턴인데 사실 보고서의 비중이 제일 적고 표와 그래프가 비중이 비슷하게 가장 높은 방향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자료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이건
패턴에 익숙하게 적응을 하셔야 되고 자료도 유형을 나눠가지고 접근법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 비교, 자료 판단, 자료 검토 및 확인, 그 다음에 자료 이해 이 네 가지 파트인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자료 비교예요. 그 자료 비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가 분수 비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곱셈 비교가 그냥 커피라면 분수 비교는 TOP다. 이런 옛날 이야기도 있죠.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일단 원민인 줄 알았어요. 분수 비교만 잘하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25문제 중에서 20문제 풀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빠르게 계산해라는 고민보다는 초반에 자료에서 주어지는 표와 그래프에서 등장한 수치나 식의 구조를 보고 식 세팅을 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해석이 크게 풀이 과정이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그 자료에서 식을 끌어와서 식을 구성하는 첫 번째 1단계, 그 구성한 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연산 과정으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2단계인데 학생들이 2단계 과정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1단계 과정을 좀 더 연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시험을 2008년에 봤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한 시기죠. 우리 이제 친구니까 왜 그러세요? 위아더 올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패턴이라든가 구조는 다 알죠.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는 게 궁극적인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커스 커리큘럼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7월에 시험 보고 나면 8월부터 시즌이 시작되죠. 기본서로 진행되는 기본 강의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게 각 과목별로 다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강의인 건데 상황에서는 네이밍이 바뀌어서 여기가 계산 종목반이긴 합니다. 이 시기에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유형별 강의, 문풀 강의가 진행되죠. 기존에 배웠던 기본 이론을 토대로 조금 더 난도 있는 문제 적용을 해보는 연습하시는 시기인 거고 5급 공채 많이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문제 비중이 기본서는 민경채랑 7급 비중이 좀 맞아요. 다 저희 공통적으로 있는 편인데 유형별 200제에서는 5급 문제 좀 난도 있는 문제까지도 연습을 하는 셈인 거고 5, 6월에는 7월 직전에 모의고사 강의 진행되는 시즌이죠.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셨다면 5, 6월에는 새로운 신작 문제로 연습을 하시는 시기인 거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때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는 1년 커리큘럼 간단한 안내였고요. 상황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과목에서 전략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유형급은 중요한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유형급은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스킬인 것 같아요. 시간 단축한다고 하면 이해 시간은 그대로 갖고 가시면서 해결 스킬을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게 상황 판단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기출문제 분석한 걸 토대로 가장 빈출되는 유형들은 빨리 푸는 스킬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상황 판단이긴 합니다. 계획표 세워주세요. 계획표 전문입니다. 피셋 출발선 어떻게 보세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제각각이죠. 네, 그죠.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긴 해요. 직렬별 커트라인이 24년 기준으로 낮으면 49, 높으면 89.33이라 여러분의 진입 점수와 직렬별 보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3과목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루에 한 과목씩을 돌리는 게 좋아요? 기본 강의나 이런 것들은 개념 잡힐 때까지는 과목별로 한 과목씩 하시는 게 좋고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그때는 좀 3과목 섞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피셋에 대해서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이요? 첫 번째, 속도와 정확도. 그 밸런스. 벨붕인데요, 벨붕. 그죠. 저는 일단 초시생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확도라고 말씀드려요. 처음부터 속도로 가시면 정확도가 원체 다 망가지거든요. 빨리 푸셨는데 일단적으로 한 문제도 못 맞히시면 두 개를 잘 좋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진짜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푸시생분들 시작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 유형별 전략이 내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확도가 훨씬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속도는 사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두 번째, 기출문제 풀 때 양과 질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푸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한 문제를 좀 깊이 사고하는 게 좋나요? 저는 그것도 시기별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그 다음에 본인의 체계가 갖춰지고 접근법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싶을 때는 소위 말하는 양치기, 목동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확도에 초점 맞추셔서 유형별로 깊은 사고를 해주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양과 속도로 좀 전환될 거다. 그럼 피셋 시험 준비하면서 이것만은 꼭 해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기출분석이긴 하겠죠. 피셋이 이론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2006년, 2008년에 나왔던 문제가 7급 22년에 나왔어요. 학생분들이 최신 기출문제가 중요한지 아시고 길어봤자 7개년 이렇게만 분석하시는데 그 최근 7개년보다 더 좋은 과거 문제가 있거든요. 역대 기출문제 보실 때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피셋은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기출분석하실 때 이게 왜 답인지에 대한 대답은 많이들 구하시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무분별한 양치기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드립니다. 싶었어요. 무분별한 양치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뭐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일희일비 하지 말기. 그러니까 하루 시험 잘 봐서 기분 좋다거나 하루 시험 보고 나서 기분 안 좋다거나 이게 약간 좀 F 성향을 버려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기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다 T인가요? F입니다. F여도 선택적 T가 공부하실 때는 네. 필요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핑계대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늘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친구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일이 하지 마시고 시험 기간에 핑계대지 마시고. 저 질문 있어요. 그 피셋 준비하면서 인강 들어야 될지 그 다음에 독학해야 되는지 그거 질문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결론이 났지만 피셋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가? 어쨌든 기출문제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스스로 알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독학을 하시는 것보다는 책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고 책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거나 그걸 혼자 오롯이 이야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강의들을 좀 더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죠. 저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 강사 선택하실 때 성적을 올려본 사람이 그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다는 거죠. 그걸 충분히 고민해본 강사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커스 피셋 보시면 7일 동안 무료로 모든 강사, 모든 강의들을 다 들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들어봐야겠네요. 들어보고 싶어요. 그 7일이면 강사 탐색에 대한 시간은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 강사에 대한 모든 걸 배우기 힘들지만 요 강사가 좀 나랑 맞겠다, 맞지 않겠다 정도의 탐색을 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걸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준비하러 갈까요? 그럼 지금까지 상황보다 길기범이었고요. 수업 통해서 또 더 많은 내용 전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셋형 인간이 있는가? 라는 건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셋형 인간이 글을 많이 읽어왔거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고력이라거나 아니면 뭐 추론력, 이해력 같은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학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정도까지 네. 말씀하시면 네. 피셋형 인간이 아니라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회의론자가 되는 거죠. 이 시험에 대해서. 해커스 피셋 시합격 최단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